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2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테마 및 섹터입니다. 1강 때 주식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2강 때는 시장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매매 스타일도 변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테마 및 섹터인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하반기에 왔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강의 목차는 상반기 강세 테마를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의 주요 이슈 정리, 그리고 하반기의 주요 일정, 그리고 하반기 주목해야 할 테마 및 섹터입니다. 먼저 상반기 테마 정리에 앞서 1월달 강세 테마를 한번 보시고 가실 건데요. 1월달 강세 테마를 보시면 정치, 인맥, 정책이 많습니다. 왜 이러냐? 바로 3월달에 있을 대선 때문에 이렇게 정치, 인맥, 정책 테마주들이 많았고, 또한 자율주행,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중에서 원전이 거의 메인으로 1월달부터 움직여줬던 모습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천연가스가 이때부터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전쟁 전부터 천연가스 유가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확산세가 있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럼 2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 달에도 어김없이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올라줬던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리오프닝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코로나가 확산세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이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되겠구나.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오프닝 부분이 약간 선방향으로 움직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때도 전쟁 전에서부터 식량 관련해가지고 밀이나 이런 부분은 선물 지수가 급등하는 부분 때문에 식량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먼저 불어줬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로 약간 원자재, 그리고 2월 달에도 어김없이 정치 관련해가지고 인맥 테마주들이 상승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3월 달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월 달도 보시면은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이후로 2월 전쟁 발발일이 2월 24일입니다.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면서 3월 달부터도 이제는 약간 전쟁 이슈 관련된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냈던 부분이 나옵니다. 식량, 그리고 사료, 그리고 원자재 쪽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약간 건설, 그리고 재건축, 도시재생 이 테마들은 정책주로서 약간 상승세가 나왔었는데요. 왜냐하면 대선 때 가장 공약을 했던 부분은 바로 건설, 부동산 공약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완화나 아니면 리모델링 완화 이런 부분 때문에 건설 테마들이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원전, 신재생 에너지, 로봇도 보시면은 1월 달부터 꾸준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어떻게 보면 CES 때부터 쭉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삼성 M&A 이슈 관련해 가지고부터 이번 연도 상반기는 거의 로봇 테마가 주름 잡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4월로 넘어가서는 4월에서는 어떤 테마가 가장 강세였냐 보시면은 쌍용차 인수가 가장 핫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KG그룹과 쌍방울 간에 어디 쪽에서 인수를 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수나 이런 주가 종목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테마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4월 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4월 달부터 UAM이 어느 정도 이제는 테마주로서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책으로서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 똑같이 정책 관련주로서 약간 4월 달에도 약간 이슈나 이런 부분이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즘에 관련해가지고 약간 건설주 중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하반기 때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식량입니다. 식량, 곡물, 그리고 원두까지도 나왔던 부분이 뭐냐. 이제는 전쟁 이후로 공급망, 대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면서 식량, 곡물 그것뿐만 아니라 원두까지도 이렇게 상승했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리오프닝도 4월 달까지도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 달로 넘어가서는 약간 보시면 리오프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정책으로 리오프닝을 했지만 주가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약간 주식은 선방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막상 그 리오프닝이 이루어졌을 때는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기대감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으로서 약간 못 가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5월달 가장 최근이죠. 저번 달이죠. 네. 이때부터 약간 재건 테마, 그리고 농기계, 그리고 건설기계 쪽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전쟁이 2월 달부터 시작됐던 전쟁이 거의 100일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부분도 생기고 이제는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주식판에서는 약간 재건 테마가 불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 달에서도 원전, 그리고 UAM, 태양광, 풍력, 여기서부터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거는 태양광, 풍력이 이제 어느 정도 더 자리 잡히고 원전의 이제 상승세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LB 관련해가지고 HLB 임상 관련해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HLB 그룹주들이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중요했던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방한 일정인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 그리고 바이든 내한 이후로 태양광이 더욱더 부각됐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주식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은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테마를 이렇게 달별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눈에 보기가 편하고 이제는 다음 테마가 어떻게 올지, 아니면 순환매가 어떤 테마가 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기가 편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6월 달로 가장 최근이죠.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로봇 테마, 그리고 삼성 M&A 관련 테마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이제 태양광, 풍력, 이때부터는 이제 원전이 약간 조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달, 6월달은 약간 조정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다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로 태양광이 약간 더 부각이 된다는 모습이 저는 좀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고, 6월달 들어서는 약간 무상증자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좀 불었습니다.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약간 유보율 높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나오는 모습들도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약간 시장은 로봇을 좀 더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약간 상반기 테마를 말씀해 드렸는데, 보시면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 로봇이 거의 대다수, 그리고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삼성 M&A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자율주행, 약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UAM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주들이 약간 상반기 초반에 움직였다가 지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상반기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네. 1월 27일 이때 이후로 FOMC, 이때 1월 달 FOMC 이후로 약간 금리 인상 공포감이 생겼습니다.
네, 이때 지수가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날입니다. 보시면 차트상 이날, 네, 장대 음봉을 나온 이날인데 이날 거의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서 제일 큰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면 이날입니다. 네, 이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주가는 쭉 우하향됐다. 왜냐하면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FOMC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이때부터 만지작 거렸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 상반기 내내 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2월 24일 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는 원자재 그리고 사료 곡물 그리고 정유 가스 이런 테마들이 더욱 더 활발하게 움직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기점으로 보시면은 약간 건설 테마들은 1월달, 2월달에 더 잘 움직였던 모습 나왔는데 3월달 초반까지. 근데 대통령 선거 이후로 약간 건설 테마들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정책주로도 엮여 있지만 약간 대외적으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부담감이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원래 정책 순위로 봤을 때는 원전 그리고 건설 이렇게가 거의 투톱이었습니다. 근데 원전은 지금도 어느 정도 약간 바닥을 다진다고 보실 수 있고, 근데 그 자리를 이제는 태양광, 풍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건설이 자리 잡고 있던 부분을 UAM 테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요한 일정은 5월 20일 날 바이든 방한. 이때 원래 5월 달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방한한다는 이슈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의 기대감 때문에 미국보다 좀 더 탄탄한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바이든 방한이 국내 지수한테는 약간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6월 16일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번 연도 들어와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뭐 25bp, 그 다음에 50bp, 이번에 75bp까지 하면서 이번 연도 거의 뭐 목표가 3%대 금리를 목표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약간 시장에 금리 공포를 어느 정도 안겨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1월 3일 종가 기준으로 6월 20일 기준으로 약 20%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30% 정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약간 주식이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셨을 때 약간 30%에서 40% 정도 되면 약간 단기적으로 반등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릎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하반기에 어떤 일정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암울했다라고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 인상 공포감, 그리고 2월 달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악재가 계속 나오고 유가는 전쟁으로 인해서 130달러, 선물지수로 130달러까지도 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호재거리는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3월 9일날 있었던 대통령 선거, 대통령 취임 1년차 이때는 약간 정책주들을 유심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대통령 입김이 가장 센 시기다. 이럴 때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탄력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바이든 방한 이후로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그 심리,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약간 동맹국으로서 약간 이런 부분. 태양광 동맹도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로 태양광 주가들은 상승세가 꽤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왔던 6월달 FOMC 금리 인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매를 세게 맞았다.
어떻게 보면 잘 된 거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약간 얼마만큼 할 건데, 니네가 얼마만큼 올릴 건데,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FOMC 기점으로 시장은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하반기에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FOMC 일정이 있습니다. 무려 4차례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국 금통위 통화정책회의도 4번이 있는데, 약간 여기서 보시면 7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때 어떻게 진행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금리가 동일합니다. 1.75%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어떻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 아니면 빅스텝으로 갈지, 이거에 대해서 초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7월 달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50bp를 올렸는데 미국에서 7월 말에 있을 FOMC에서 미국에서 만약 75bp를 올렸다. 그러면 한국과 금리의 역전차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환율 상승세, 이런 부분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또 금리를 너무 빨리 오른다 한다면 지금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주담대 금리가 8%대다, 7%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약간 서민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약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7월 달, 그래서 7월 중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로 넘어가면 8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플랜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50bp를 올리고 미국이 75bp를 올려요. 그런 다음에 8월 달에선 우리나라가 또 50bp 이렇게 올리면 우리나라가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9월 달에 미국에서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 또 한 번의 혼란이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7월 달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75bp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약간 7월 달에 좀 더 약세 매를 한번 세게 맞고, 그 다음 8월, 10월, 11월 이때부터는 약간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고 미국보다 높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 외국인들 지금 요즘에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하반기도 어떻게 보면 악재밖에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바이든이 중동 쪽을 돕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일정이 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7월 13일에서 16일 사이로 뉴스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바이든이 유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가 선물 지수로 거의 100달러를 넘어가면서 110달러 거의 부근에 있습니다. 이 부근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주유소로 가보면 기름 넣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예, 거의 경유, 휘발유 다 2,000원이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물류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 악재로 작용이 돼서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큰 하락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때 유가를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 바이든이 약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약간 지수는 약간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연준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때 관련해가지고 약간, 항상 이때 금리 이슈나 약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다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때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더 강하게 나온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주의 깊게 봐야 될 때 시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이때는 약간, 추석 앞뒤로 한 2주 전부터 앞으로 2주, 뒤로 2주 정도는 약간 시장이 약간 유동성이 약간 메마른다. 특히 추석 전 2주는 더 메마르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이 연준 잭슨홀 미팅이랑 약간 겹쳐가지고 약간 국내 시장은 좀
좀 더 유동성이 없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8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약간 미국은 대통령 그 4년제인데 이 사이에 한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상원, 하원 이렇게 뽑는 선거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이 약간 취임 이후로 약간 뭔가 대단한 업적을 한 거라고 저는 보기가 어려운데 좀 더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액션을 더 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간 선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월 달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서 유가를 잡아주는 모습을 액션을 취해야 약간 더 하반기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이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뭐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갖고 온 거는 미국의 중간 선거.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이든이 정책적으로 뭔가 임팩트를 보여주는 게 없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이든 정책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바이든이 작년까지만 해도 뭐 SOC 사업을 하면서 뭐 한다 만다 계속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설기계 테마들이 약간 올라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국내 주식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뭐 두산 밭캡 뭐 이런 주식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고 그리고 바이든이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약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약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부각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바이든 하면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은 저는 OCI를 대표적으로 보고 있고 약간 중소형주로는 SDM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풍력은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유니슨 그리고 CS 윈드 이렇게 두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든 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대표적인 공약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간 테마가 없는데 약간 이 전기차 충전소 테마가 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이든 정책주가 좀 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통령 취임 1년 차 윤석열 정책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윤석열 정책 가장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는 거 바로 원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전에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가장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에 이제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다. 원전이 있어야 이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원전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차피 미래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런 그린 에너지로 더욱더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이슈가 나왔던 삼성전자에서 아리백 발언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 부분은 꼭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뭐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뭐 우진이란 종목 그리고 한신기계 뭐 그리고 요즘에 신규 상장됐던 G2파워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눈여겨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다음으로 이제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을 윤석열 정책 쪽으로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청까지도 설립을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뭐 대전에 설립을 하냐 아니면 뭐 사천에 하냐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는데 사천에 설립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왜 방산 우주항공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냐? 오늘도 있었던 누리호 발사가 있었잖아요. 예, 미래에는 약간 이 우주항공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로 갔으면. 왜냐하면 위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아질 거고 더 간편해질 거고 지금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우주항공 쪽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부분에 뒤처져 있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약간 세계는 약간 개별주의, 약간 이제는 자기 방산, 나라가 튼튼해야 약간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더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중동이나 약간 동남아시아,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방산 관련해 가지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뭐 강남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택시를 만들겠다. 뭐 마곡 쪽에도 만들겠다. 뭐 이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차들은 거의 자율주행 2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3단계, 4단계까지 간다면 거의 사람이 이제는 손을 안 잡고도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 부분이 이제는 카메라. 우리가 기존에는 스마트폰에만 카메라가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보시면 기존 거의 뭐 8개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테마로 넘어가면서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뭐 LG 이노텍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AI 관련주들, 그리고 UAM. AI나 UAM, 약간 이런 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확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테마성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나 UAM은. 왜냐하면 AI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약간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크지 약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AI가 우리 실생활로 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밀어줘야 나중에 미래 먹거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밀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UAM 관련해가지고, 뭐, 도시항공법이나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많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먼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동산 정책, 상반기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약간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부동산 상한가제 그거 폐지 관련해가지고도 대형 건설사나 이런 부분은 약간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동산 건설주들이 가려면 약간 원자재, 약간 이런 부분도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중국은 약간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약간 봉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잘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제로 코로나가 중국이 완료를 한다면 약간 화장품 그리고 의류 쪽 그리고 약간 면세점 그리고 여행 호텔 쪽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한 3월 달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확 늘어나가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방역 대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방역 대책이 끝나고 나면은 화장품이나 의류나 면세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의류 이런 부분이 리오프닝을 하면 오른다 했는데 막상 리오프닝을 한 이후로 주가는 반대로 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로 약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는 탄력성을 보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를 가장 상반기 하락세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재건 테마로 불면서.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막 뉴스를 보시면 뭐 어디 도로가 다 파손됐다, 학교가 파손됐다,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시장에서는 오늘도 많이 상승했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종전이 되면 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부각이 되려면 우리나라 업체가 진짜 가서 뭔가 액션이나 이런 부분을 취하는 부분이 돼야 더 부각이 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현대 기아한테는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많은 하락세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 현대 기아차한테는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아가 러시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입차에서 거의 1, 2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에서 현대 기아차가 그만큼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배당 관련주입니다. 배당 관련주를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같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악세장이잖아요. 이럴 때 어떤 거를 가장 눈여겨보냐?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야 배당도 나옵니다. 그만큼 배당 관련주들은 약간 실적을 어느 정도 밑바닥을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저는 제일 유망한 섹터. 아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다들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걸 수도 있어요. 정책, 그리고 바이든 뭐 중간선거 관련, 그리고 종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배당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탄탄해야 된다고 말씀해드렸고, 그 부분을 실적이 좋으면 배당도 나오는 부분, 그 중에서 저는 눈여겨보는 부분이 정유 관련주인데요. 특히 뭐 S-오일이나 이런 회사 부분들은 이번 연도 배당이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확대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배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뭐 통신사가 있죠. 배당주로서. 이 통신사, 이제 5G로 넘어가면서 통신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신사들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세가 있었고, 약간 하락장으로 올 때마다 좀 더 부각이 되는 거는 약간 배당주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빠지지만 주가가 빠졌을 때 그 주식을 샀을 경우에 배당 수익률은 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 약간 주가를 방어하는 부분은 약간 배당주다. 그래서 하반기도 약간 약세장, 전쟁이 장기화로 진행되면 될수록 약세장이 이루어진다면 약간 이런 배당주, 그 중에서 통신사가 좀 더 눈여겨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SK텔레콤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대표 통신사라고도 볼 수 있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5만 원대라는 강력한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매력적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들어와서 제일 전저점을 찍어줬는데 약간 배당주 부각이 나오면서 이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시장은
시장은 약간 약세장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배당주의 부각은 더욱더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통신사에서 대표적인 SK텔레콤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저는 탑픽으로 뽑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주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방어주다, 지수 방어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수혜도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배당주이기도 하고요. 네. 에데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금융주로서 제일 눈여겨보는 거는 우리 금융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0원 부근에서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이 탄력만 붙어준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보시면 이때 이날 역세적인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SK증권이 뭐 우리은행 쪽으로 인수가 된다 만다 하면서 약간 급등했다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SK증권은 다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증권사 관련 계열사를 보유하지 않은 은행 금융 지주라고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금융주들은 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면 금융주들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왜냐하면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약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행주들은 금리 인상에서 어느 정도 예대마진 증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연말 되면은 이제 배당까지도 주니까 더욱더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배당률을 거의 7%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지주 회사들보다 거의 배당률도 탑픽으로 꼽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금융 배당주로서는 우리금융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반기 하면은 또 주목해야 되는 거는 또 여름이죠. 여름입니다. 여름 하면 뭐죠? 덥다. 너무 덥다. 이때 바로 창문형 에어컨. 이게 한 2년 전부터 좀 테마가 불었던 것 같아요. 파세코나 신일전자, 뭐 대표적으로 파세코가 약간 이쪽을 잘 파고들면서 약간 여름 때마다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약간 폭염이나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된다면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들, 그리고 선풍기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가지고 뭐 전력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일진 전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류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하면서도 막 주류 관련주들을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름 하면은 또 주류가 매출이 이런 부분이 더 강세를 보입니다. 맥주나 이런 부분이 더 잘 팔리는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주류 관련주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뭐 파세코 얘기가 나왔으니까 파세코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파세코 일봉 차트를 보시면, 네. 이 종목도 이번에 하락세가 나오면서 바닥권을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즘 차트를 보시면 거의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거의 지수가 빠져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빠졌던 부분은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파세코라는 종목도. 그리고 이 파세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캠핑 관련주로 엮이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약간 파세코 난로 이게 열풍적으로 하면서 겨울에도 이번에 상승세가 나왔던 모습도 있는데, 만약에 여름에 상승세를 못 줬다.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겨울까지도 간다면
추가적으로 날로 관련해 가지고도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서는 이 파세코라는 종목을 좀 더 눈여겨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보시면은 7월 달, 작년 7월 달이 이때가 고점이었습니다. 네, 7월 중순 이때 여름 관련주로 하면서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뒤로 좀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네. 여름 관련주로는 딱 봤을 때 거의 한 파동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는 딱 한 파동만 준다. 이 시세를 먹고 나와야지 만약에 더 더워지니까 더 오를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크게 물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21년도 차트를 보시면서 약간 이번 연도도 약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반등세가 나오면서 7월 중순까지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재료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반기 관련해 가지고 주목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어느 정도 주식 투자자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하반기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약간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